자, 이제 두 번째 번분수 들어가는데, 이 번분수라는 것은 분수 안에 분수식이 포함된 내용을 설명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첫 번째, 현재 만약 b분의 a분의 1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원하는 값은 바로 a분의 b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 그냥 단순하게 외울 수도 있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 분모가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b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요 값 자체가 1이기 때문에 전혀 값에 영향을 안 주고 이 결과가 바로 a분의 b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b분의 a고 d분의 c가 나왔어.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d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는 d, c, 여기는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에서 나는 얘하고 얘가 보기가 싫어. 그러면 이 b도 없애고 d도 없앨 수 있는 바로 bd의 값을 b 곱하기 d를 분모분에 똑같이 한번 곱해주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값은 1로 곱해준 거니까 값에 변화는 없죠. 그렇다면 현재 이 상태에서 이 d가 지워지고 b가 지워지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은 bc분의 ad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연산을 조금 더 스피드하게 하려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이 원리를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꿀팁은 항상 분모가 반대로 간다. 분모가 반대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b분의 a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a분의 b. 여기 같은 경우도 b하고 d가 있는데 얘네들은 반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bc분의 ad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주의사항이 뭐냐? 이게 되는 거죠. 현재 이 식을 보세요. 요 식,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요 식. 현재 분모와 그 다음에 분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분모와 분자의 식을 보면요. 절대로 뭐한다? 합차의 식 관계에 대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고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모와 분자의 식은 하나의 덩어리가 돼야 한다. 분자와 분모의 식은 한 개의 식으로 구성. 이렇게 됐을 때 써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하나의 식이 됐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 설명해 줄 때 이런 설명을 해봤어요. CF 잡아서 현재 여기는 B분의 A인데 현재 여기는 D분의 C,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 D, 여기도 A, B, C, D, E, F라고 잡아보죠. 이렇게 해서 만약 분모의 식이 이렇게 합차 관계가 됐다는 건 두 개의 덩어리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는 번분수를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한다면 방법은 둘. 첫 번째, 이거를 먼저 통분해 주세요. 현재 여기는 DF분의 현재 CF 더하기 ED다. 이렇게. 그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고 난 후 이제 분모가 반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했을 때 여기는 B 곱하기 CF 더하기 ED. 그럼 여기는 A 곱하기 DF. 이런 식으로 값을 정리해 줄 수 있다. 아니면 둘. 현재 여기는 DC 플러스 F분의 E, 그 다음에 B분의 A. 그러면 나는 이 분모를 없애버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다 없애려면 BDF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바로 BDF의 값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세요. 이렇게.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B가 지워지니까 분자는 ADF가 나올 거고요. 현재 여기서는 D가 지워지니까 C 곱하기 BF. 그럼 당연히 BCF가 나오겠죠. D 지워지면 BF에다 C 곱했으니까 BCF. BCF. 여기는 F 지워지니까 BDE가 붙으니까 이런 식의 값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 둘 다 있으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꼭 익혀서 공부를 해줬으면 한다라는 게 선생님 바람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는 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유형의 맵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그 활용도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F도 꼭 알아둘 수 있어야겠다. 그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비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럼 비례식은 어떨 때 비례식이야 하면은 뭐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면 매우 쉬운데 실제로 어렵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변수가 몇 개? 2개. and 식은 하나. 이렇게 나오든지. 그 다음에 변수. 다시 말하면 식 하나라는 것은 등호의 개수예요. 등호의 개수. 요 등호에 관련된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하나. 그러면 변수가 3개인 경우도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럴 때는 식이 몇 개? 2개. 그 식이 2개라는 것은 바로 등호의 개수가 2개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 풀이법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풀이법은 바로 풀이법. 바로 비례상수 K 또는 T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한 문자에 관한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실은 비례식을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해석을 좀 봐야 되는데 살짝 지워주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이런 내용을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보게 될 거야. 첫 번째로 A 대 B는 C 대 D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례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야? 그러면 우리 보통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할 거야. 이거 많이 보죠. 그래서 정리하는 첫 번째 내용. 바로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아니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A를 넘겨주고 C를 땡겨온다면 뭐가 될까? 그러면 A를 먼저 넘겨주면 A분의 B는 C분의 T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 왜 A를 넘겨 D를 넘기면 안 될까? 라고 한다면 오케이. B를 땡겨오시고 B를 땡겨오는 게 아니고 현재 C를 땡겨오시고 C를 땡겨오시고 D를 넘겨준다면 C분의 A는 현재 우리가 알고 C분의 A는 바로 D분의 B와 같다. 이런 설명도 적어줄 수 있죠. 어차피 같은 식이기 때문에 B를 넘겨주고 D를 땡겨온다 해서 살짝 바꿔서 여기를 B분의 A는 현재 D분의 C다라고 설명해도 마찬가지 식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이 식은 다 같은데 뭐하러 이걸 3개 다 외워? 하나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보자. 그럼 비례식에 이런 식들이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1대1이랑 같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누가 다 말하는 말 2대 4, 또 3대 6, 또 4대 8, 또 5대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왜? 그러면은 앞에서 내가 곱하기 1을 한다면 뒤도 2배를 해줘 이렇게 된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내가 3배를 했다는 건 뒤에도 3배. 앞에다가 4배를 했다는 건 뒤에도 4배. 앞에다가 5배를 했다는 건 뒤에도 5배. 바로 곱의 관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본다면 A 대 B라는 것은 C 대 D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A 대 B인데 앞에다가 K배를 해주면 뒤에다가 K배 해준 거와 같아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오리지널 개념은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봤을 때
문자가 총 몇 개예요? A, B, K 3개 나오죠. 자, A, B, K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상등을 만들어 봐. 그러면 첫 번째는 A 입장에서 누가 필요해? BK. B 입장에서 누가 필요해? AK.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는 A 곱하기 BK가 B 곱하기 AK로 해주면 상등이 되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과정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상등을 꼭 그렇게 만들어야 돼?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는 없고 여기 있는 게 누구야? K. K 없애줘. 그러면 B분의 A라는 것은 BK분의 AK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쵸? 그러면 B분의 A는 D분의 C와 같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아니 왜 근데 여기서 K를 없애? 여기 A 없애고 B 없앨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AK분의 A라는 것은 BK분의 B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알겠어.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러면 활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떨 때 쓸 거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 식의 의미는 연산을 활용할 때, 연산할 때 쓰려고 만든 식이에요. 값을 구하려고 하는 연산할 때 이 식 쓸 거야. 그러면 2번과 3번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뭡니까? 그러면 얘는 바로 표현이에요. 내가 바로 비례식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례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어떤 모양? 분수의 모양으로 너한테 비례식 줄 수 있어. A 대 B가 C 대 D다. 이런 말을 B분의 A는 D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의 모양을 통해서 비례식을 표현하겠다. 분수의 표현을 통해서 비례식을 나타내겠다. 자, 이런 메시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 이렇게. 아,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쓸 때가 어떨 때입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바로 도형의 방정식.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라는 과정을 쓸 때 특히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X분의 델타 Y는 현재 X2-X1분의 Y2-Y1. 그게 바로 비례식, 기울기, 변화율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2, 고3 올라가게 되면 그중에 선택 과목을 기하로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 벡터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벡터에 대한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벡터에 대한 표현 방법. 그때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산을 배우지만 사실은 고2, 고3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하는 과정을 익힌다. 특히나 이 도형의 방정식은 추후로 넘어가면 수투에서는 바로 미분의 과정의 가장 심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은 연산이고 2, 3번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표현을 하겠어 라는 메시지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짤막하게 재미삼게 하나 정리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1번 값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면 바로 0.5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연산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의 의미는 바로 1 나누기 2다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비율값 2분의 1. 그럼 비율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 말의 의미는 바로 1대 2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값을 적더라도 얘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쓸 거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다양해진다는 것도 우리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참고로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갈 것이, 만약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례식이 만약에 3개짜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때도 정확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 본질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A 대 B 대 C는 바로 여기는 AK 대 BK 대 CK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 내가 A를 없앤다, B를 없앤다, C를 없애면 같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AK분의 A는 BK분의 B는 CK분의 C 이렇게 표현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곱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지금 문자가 4개죠.
A가 얘랑 곱하면 A제곱 K가 돼요. 그럼 BC가 없죠. 얘가 만약 BK랑 곱하면 C가 없어요. ACK 곱하면 B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이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 설명할 수 있는 이 식은 결국 D분의 A는 D분의 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분의 B, 그 다음에 F분의 C라는 이 표현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비례식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정리를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요것을 어떻게 문제로서 활용해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개념 정리 다 끝났으니까 이제 유형 정리를 통해서 유리식은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건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